안에 혹시 고난도 수학상을 좀 풀 수 있을까? 너무 어렵네. 네? EBS 교재인데 올림푸스 고난도를 줄까 하는데 그거 좀 어려울까? 그거를 줄지 아니면은 기출 문제로 줄지 고민 중인데 어느 게 좀 괜찮은 거예요? 어? 고난도도 나고 물론 올림푸스 고난도를 다시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있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뒷부분이 뭐 다 가지고 없었니? 네? 그랬어. 뒷부분은 좀 해설지가 없었니? 내가 다시 할게. 오늘은 이제 뭐냐면 절대부등식을 좀 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우리 38페이지 책이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지금 우리 책은 명제라는 큰 단어 안에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책에 따라서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제목을 별도로 따로 떼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은 좀 양이 적지. 그래서 이게 한 단어에 그냥 몰아서 넣었는데 아마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까지 성립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요거 이후 함수부터 해가지고 끝까지가 기말 범위.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야. 오늘 절대부등식을 좀 해봤는데 절대부등식은 얘기 안 했니? 개념을? 아니. 절대부등식은 요 개념 자체는 수학 선생님이 나왔던 거.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식을 좀 나눌 때 식을 나눌 때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우가 포함된 식을 얘기하고 부등식은 중우가 아닌 나머지 모듈이 싸잡아서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은 원래 종류가 두 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상등식이 있었고 방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등식도 비슷한 구조야. 그래가지고 방정식에 있어서의 항등식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딱 이거에 대해 구조에 맞추면 절대부등식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절대부등식. 그리고 일정한 범위 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건부등식.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고등 과정은 요거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이건데 여기 처음에 38페이지 한 중간 정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절대부등식을 등장하는데 개념 자체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근데 뭐가 되어 있냐면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막 쭉 나오지 뭔가 좀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학교 시험에 증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증명 하나 나와 진짜 실제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대소 비교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테마가 뭐냐면 부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 거기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등식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거 A가 B보다 크다는 증명하려면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지? A에서 B를 빼온다는 거지.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게 양수인가를 확인자고 해본다는 얘기야.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지. 가장 많이 쓰는 거. 만약에 어떤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래. 그럼 당연히 빼볼 생각을 해야 돼. 앞에 거 뒤에 거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근데 오히려 우리 시험에는 이게 2번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시험 문거 관련해서는 제곱해서 빼면 된다. 제곱해서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건데 얘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제 조건이 붙어있어. 이게 뭐냐면 얘는 AB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전제 조건 하에서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야. 그리고 이거에 중요한 거는 용도지. 용도. 언제 얘를 써먹는 거. 얘는 절대값 있는 경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근호가 있는 루트가 있는 그 두 가지 경우는 제곱을 해서 빼면 되는 거지.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앞에 게 더 큰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 볼 때는 얘가 더 많이 나와. 우리 또 한번 문제 풀어보겠지만은 절대값 들어간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우리 수학에서 일단 절대값 있는 상태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값을 어떻게든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기 중에 하나가 절대값을 없애는 기본기는 구간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부등식에서 이미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데 제곱을 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지.
제곱을 하면 절대값 비율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가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비율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A를 B로 나눠보는 거죠. 뺄셈이 아니라 나눠본다는 거야.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이제 1이지.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양수 조건에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음수일 때는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요 2번, 3번은 약간 제약 조건이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음수든 양수든 뭐든 항상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괄호 2번에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이제 실수에 대해 실수의 성질에 관한 절대 공식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본이 되는 건 이거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 너무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가 실수일 때라는 전제조건을 깔았어. 실수란 전제 조건 하에서 제곱을 하면 당연히 0보다 커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되지. A의 제곱, B의 제곱. 실수의 제곱들에 하면 0보다 커났다. 뭐 당연히 인정이 됐을 것 같고. 근데 거기 3번 보면은 이건 내가 명제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명제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지. 어떤 A 제곱 B의 제곱이 0이야. 그럼 얘랑 동의어가 뭐라고 했지? A도 0 그리고 B도 0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 조건은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된다. 얘는 실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있지. 두의 세조. 명제에서 이게 좀 중요하지. 두 개 곱이 0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A는 0 또는 이제 합집하자. 두 개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또는과 그리고는 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고 얘는 제약 조건이 없어. 그래서 A가 지금 뭐 실수든 아니든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야. 절대값 들어간 형태에서 절대값과 관련해서 알아야 거는 얘는 많이 써먹으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얘는 결과가 똑같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값 합치는 거. 얘는 하나를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얘는 많이 써먹으니까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증명 문제 풀다 보면은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5번은 뭐 제곱해서 한다는 얘기. 5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1번이라는 제목이 돼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절대 부동식에서 A, B, C가 실수일 때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 거. 걔를 좀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지. 첫 번째 거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 A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B. 그다음에 B의 제곱 0보다 커.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그때 우리 복습심에 이게 껴넣어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거 지난 시간인가? 얘가 항상 0보다 커나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A, B, B의 제곱. 얘를 조금 식배정을 해보면 우리 이차함수 표준화하듯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1차도 정리한다고 생각해. A에 대해서 그럼 B의 B의 제곱 이게 될 거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A 제곱 필요하고 여기 B의 반하면 2분의 B 그거 제곱이니까 여기 4분의 B의 제곱이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가 4분의 3의 B의 제곱 이거 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B 요놈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놈의 결과는 이제 실수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들의 제곱들의 합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그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되는 순간이겠지? 가장 작은 이 0이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우선 얘를 먼저 쳐다보면은 B가 0이 되는 순간이고 B가 0이 되면 자동적으로 A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얘가 만약에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라 한다면 둘 다 0이 되지. 둘 다요. A도 0 그리고 B도 0이야. 그걸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양수일 때만 했는데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은 어디겠지? 여기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부호만 조금 바꿔주네.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야. 3번. 3번을 조금 바꾸셔야 돼. 그 절대값으로 그렇지. 얘를 증명하나 혹은 뭐 가로넣기 등등 많이 나오고 있는 애가 3번인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따가 문제 한번 볼 건데 절대값 A 나오기 절대값 B야. 거기 얘가 A 플러스 B 얘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 대소비교지. 내가 절대값 있는 거 여기 하는 방법을 적어놨지. 제곱을 해서 그냥 제곱을 해서. 그래서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큼을 내가 증명할 건데 얘는 구간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얘 따로 나누고 절대값이 무려 3개가 있어. 케이스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곱을 해서 한 방에 없애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요놈을 제곱한 거에서 내가 실제로 요놈을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지. 얘를 제곱한 거를 빼보겠다는 거야. 뺐을 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가 더 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법칙이 이런들이 여러분들 여기 적었던 거 있지? 이런들. 그럼 우리 곱셈 공식으로 한번 전개 한번 해볼 건데 요놈의 제곱은 절대값을 제곱하나 하나 제곱하나 똑같지? 얘도 마찬가지야. B의 제곱. 그다음 2배의 요건데 절대값 합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뭐가 되냐면 2의 절대값의 A, B 이렇게 합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보면 이 알맹이를 하나로 보면은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동일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과 동일해. 그래서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지. 우선 제곱해서 빼봤어. 그러면 이제 식정리 한번 해보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는 게 2로 묶었을 때 절대값의 AB 빼기 AB 얘만 남아. 이제는 내가 이거에 부호를 조사할 거야.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 나올 건데 세 가지 가능하겠지. 이 AB라는 애가 얘를 하나로 봐야지. 얘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 AB가 0일 때가 있을 거고 요 AB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야. 셋 중에 하나잖아. 어차피 대해서 부호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럼 AB가 양수라면은 우리 선택을 그냥 먹게 되니까 없어지지. 뭐가 된 거는 0이 되겠지. 그 다음 AB가 0이면 0 빼기 0이니까 당연히 이때도 0이 돼. 그럼 AB가 음수라면 AB가 음수라면 얘가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먹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될 것이고 얘랑 붙으면 마지막 얘까지 붙으면 마이너스 4AB가 되지. 마이너스 4의 AB가 되는데 AB가 현재 음수의 상태야. 얘 양수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볼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내가 조사를 했는데 0이거나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거나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해보니까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제곱을 했을 때 뺐을 때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게 더 큰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항상 0이 되는 순간이야.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 수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가장 높을 때하고 가장 낮을 때가 관심 많잖아. 이게 바로 등호성립 조건인데 증명을 하면은 여기서 이 단원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 등호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라고 하는 건 0이 되는 순간인데 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지? 그 두 개지. 이 수도역에서 나왔어. 등호성립 조건은 이거 채우래. 누굴 적어야 될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0이 되는 순간을 발시하는 거지. 언제 0이 됐어? 두 가지 경우잖아. 여기 들어갈 거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 그래서 등호성립 조건 요 가로놓기가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수도에서 워낙 예상 가능했던 문제기도 하고. 거기 볼까? 여기 3번에 보면은 그 결과는 적혀 있어.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고 그 안에 뭐라고 돼 있지? 등호성립 조건 나와 있잖아. 등호성립 조건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써줘야 돼. 부등식 증명 단어에서는 등호성립 조건이라는 거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리고 얘를 판단하는 것들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동그라셔야 되겠지.
산술기하고 넘어갈 건데 부도시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술기하지. 보통 증명단어는 한 2문제밖에 안 나와.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해지는 거지. 산술기하 표면. 예외 없어. 심지어 2문제는 다 산술기가 되는 학교가 많지. 그렇긴 한데 보통은 산술기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뭐 절대값 들어간 거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간 우선은 산술기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유형 17번 했단 말이야. 주의법 했고 대수비가 한번 했고 305번이라고 했어. 305번. 을 보면 지금 A가 B보다 크다 돼 있어.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커. 요러한 형태의 지금 양수 있고. 지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지금 기억번은 뭐냐면 B분의 A하고 문제. 요걸 증명하셔야지. 봅시다. 그러면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나 뭘 해봐야지 이거. 빼보면 되잖아. 대수비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빼본다고 그랬어. 뭐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양수면 내가 요놈에서 B 플러스 1에 A 플러스 1 얘에서 B분의 A를 뺐을 때 이 결과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얘가 더 큰 거지. 네. 한번 빼볼 건데 소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에 B 플러스 1 크로스 올라가니까 B에다가 A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A에다가 B 플러스 이렇게 되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B는 사라지고 남는 거는 누구 남아? B 마이너스 A 남지. 그래서 이거의 부호만 조성하는 거야. 분모님이 양수야. B가 이미 양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는 얘는 이미 플러스, 얘는 양수. 그 다음 B가 더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지. 그래서 기억은 참여해주지. 빼봤더니 양수가 나왔다. 앞에 게 큰 거. 그래서 내가 요 놈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어? 문제 나왔죠? 아니네. B가 그랬지. 미안해. A가 더 크네. 음수네. 음수지.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얘에서 얘를 뺐더니 음수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B분의 A가 더 큰 거야. 기억 틀렸네. 니은 번 볼까요?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B의 제곱분의 A 빼기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B 얘를 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조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문제는 A 제곱 B의 제곱분의 A 세제곱 이렇게 크로스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A 제곱 B의 제곱 이거 될 것이고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A 마이너스 B에 A 제곱의 플러스의 A B의 B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지. 이거의 음량만 따지면 돼. 음수냐 양수야. 분모는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A 제곱 B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A가 더 커. A가 더 큰 상태니까 얘도 양수지. 일단 이거의 부는 뭐가 돼? 아까 전에 여기 증명했잖아. 이거. 이 부분에서 증명했지. 여기 있어 이거. 사진 했잖아. 뭐냐면 표준화하듯이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왔었냐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거 보면 여기 이 자리 적었잖아. 이놈 아니니? 0보다 크고 같은 애야. 얘는 원래 0보다 크고 같은데 딱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둘 다 0이 되는데 지금 A, B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양수인 거야. 얘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었냐면 아까 전에 얘도 0, 얘도 0인 순간 A, B가 모두 0인 순간인데 문제에서는 A, B가 0인 순간이 없지.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겠지. 그게 양수야. 그래서 이런 도가 양수 타와 양수지.
뺐을 때 그러니까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니은 번은 맞네. 뺐을 때 양수 나왔으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거지. 그다음 디귿 번.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거야. 지금 1 뒤에서 앞에 거 배울까? 1 플러스 뒤에서 1 플러스 A 빼기 1 플러스 A네. 1 플러스 B지.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판단해야 되니까 통분을 해서 부호조사를 할 건데 크로스 올라가니까 얘는 1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거 정리해보면 1은 없을 거고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B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도 인수분해 마저 하면은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거든. 그럼 부호만 조사 해볼게. 부호만 조사 건데 A, B가 애초에 양수고 뭐 부모는 양수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 다음에 A 양수끼리 더했어. 얘도 양수야. A 플러스 B. 요 놈이 이렇게 바뀌니까 A가 B보다 크대. 양수지? 양수지. 결론적으로 양수야. 부호 조사하면 되잖아. 봐봐.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바꿨어. A 마이너스 B 양수지? A가 더 크니까 얘 양수끼리 더해서 양수. 얘도 양수. 다 양수끼리 더한 거잖아. 결론 양수. 그래서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얘도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 요거를 증명하죠. 이거 증명 문제는 아무리 암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대소비가 할 때, 대소비가 얘가 얘보다 크면 증명해야 돼. 대소비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있었지? 그렇지?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 제곱해서 빼는 거. 걔가 용도가 뭐였지? 절대값하고 근호 들어가고. 얘가 근호 들어갔잖아. 그렇지? 근호 들어갔으니까 얘는 제곱해서 빼준다. 제곱해서 빼야 돼. 그냥 빼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루트끼리 어떻게 빼지면 되겠어? 그래? 루트 3 빼기 루트끼리 할 수 있어? 이런 거 더 이상 안 되지. 멈추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야 된다는 거지. 봅시다.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거. 얘를 제곱하면 A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B지. 그 다음에 2배 루트의 유놈이지. 그러니까 A, B가 될 거야. 이거에서 뺄 거야.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지. 제곱해서 뺐을 때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문제 너무 반전한데? 2루트 A 얘 만났지 이거. 참 너무 간단한데.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요 조건 하에서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 했어?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 즉 가장 작은 등호 0이 되는 순간이지. 0이 되는 순간은 곧 요 AB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AB가 0이 되는 순간이 막 등호가 성립이 되는데 얘를 또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A가 0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B가 0이네. 그래서 거기 나에 들어갈 거는 무슨 가에 들어갈 거. 가는 얘가 들어가야 되지. 가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요 놈이 가에 들어가야 되고 나에 들어가려면 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오히려 307번은 어떻게 할까? 307번. 307번은 우리가 다 하나씩 우리 밑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아니야? 곱셈 공식 중에 3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 있었잖아. 가장 긴 거. 거기서 추가했던 그 문제인데 여기 보면 x세제곱 y세제곱 얘가 그럼 내가 지금 요걸 뺐을 때
뺐을 때의 결과를 조사하면 되겠지. 이걸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거겠지. 그래서 우리 요거 있잖아. 우리 곱셈공식이 들었지. 인수분해하고 동시에 나왔는데 일단 가장 긴 거 있었지. x 더하기 y 더하기 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제곱 아주 긴 거. 요거 하나 있었지. 그랬을 때 요놈하고의 동요가 있었어. 억지로 2분의 1 꺼내가지고 완전 제곱 3개 만들었던 거잖아. 그거지. 딱 그 문제니까 뭐 실수할 거야. 그래서 2분의 1 꺼내가지고 2분의 1 꺼내고 얘를 그냥 따오고 얘가 뭐로 바뀌냐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첫 시간에 했던 거지. 우선 요놈을 식을 변형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야 되겠어. 그럼 가에 들어갈 건 2분의 1이겠지. 가에 우선 2분의 1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가에 들어가려면 요 놈이야.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그리고 x, y, z가 지금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양의 실수라고 돼 있어. 문제가 뭐냐면 x, y, z 얘가 양의 실수라고 돼 있어. 양수야? 그럼 얘는 지금 이미 9가 플러스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얘는 실수끼리 뺄셈을 했으니까 실수일 텐데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 셋 다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인데 걔네들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등은 언제 성립하지?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 언제?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 애초에. 얘는 양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0이 될 가능성이 없어. 0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모두 0이 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z가 모두 같은 순간 그게 바로 0이 되는 순간이지. 사줄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줄게한테. 우리가 이제 49페이지를 펼쳐봐도 되고 아니면 앞에 개념이 또 있지? 거기를 펼쳐봐도 되고 개념에는 38페이지죠. 38페이지 하단부에 산술 기하 통계인데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평균의 종류가 우리 중3 때 말할 때 통계 배웠잖아. 대표값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는데 실제로 통계학 가면 평균을 내는 방식이 이국 같은 거 있어. 막 엄청 많아. 그 중에서 우리가 수학에 필요한 거는 예전에는 3가지 산술기하 조화 이 3개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개편이 되면서 2개만 하면 돼.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만 하면 되는데 이 두 사이 관계야. 이 둘 사이 관계고 먼저 산술 평균은 뭘 산술 평균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평균을 내서 쓰는 방법이지.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그게 이제 산술 평균이야.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어떤 거냐면 2개를 곱한 다음에 이것도 쉬운 거. 요거를 산술 평균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둘 사이 관계는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손해가는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산술기하와 관련해서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요게 성립이 돼. 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은 항상 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실제로 예를 들어서 A, B에다가 음수 넣어봐. 음수 넣으면 성립이 돼. 안 돼. 한번 넣어봐. 뭐 예를 들어서 A가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얼마 나오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지? 이게 얼마 나오냐? 2개 곱하면 얘는 하면 얘는 안 되겠다. 별래 찾아야지. A가 마이너스 0
좌변은 마이너스 1 되고 우변은 0이 되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발레는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AB가 0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산술계평을 지금 처음 배우지만은 앞으로 계속 나와. 그냥 문제를 풀다가 계속 나와. 이 수화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계속 올라가 꾸준히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산술계. 모든 과목이다. 모든 과목. 네, 그래서 연계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앞으로의 과정에서 수능 볼 때까지 양수 조건이 보여. 양수 조건이 보이면은 무조건 산술계를 의심해야 돼 항상. 양수 조건만 있으면은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산술계라고. 일부러 막 그것도 막 잘 안 알려줘. 양수 조건 내가 찾아가지고 양수임을 밝혀내서 산술계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 이걸 증명 어떻게 할까 이거지. 양수일 때 얘가 성립이 된대.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평 경우가 할 것 같아. 이거 증명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간단하게 할 수 있네. 얘는 얘에서 1 빼볼게 그냥. 2분의 그냥 빼보면 되지. 2분의 a 플러스 b. 얘에서 루트 a이지. 얘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통분 한번 하자. 2분의 얘는 a 더하기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서 a가 지금 현재 양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배의 ab 그 다음 이 놈은 뭐로 바꿀 수 있어?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분자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놈의 완전 제곱. 됐지? 어차피 a, b가 현재 양수의 상태가 있다. 근호 안에가 양수란 얘기는 얘네는 당연히 실수란 얘기지. 허수가 아닌 거잖아. 허수가 되려면 i가 등장하려면 근호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a, b가 현재 양수인 상태니까 얘는 실수야. 실수의 제곱. 실수를 제곱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되겠지? 여기 성립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야? 등호가 성립하는 이 순간이 관심인데 걔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얘기야. 등호 성립 조건은 6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산술계 평균의 용도 볼까? 용도를 조금 봐야 되는데 내용은 요놈이고 증명까지 했어. 그럼 얘는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쓴다는 거지. 이놈의 용도는 첫 번째가 일정할 때 5배 최대값 5배 맥시멈 볼 때,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고비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미니멈을 구할 때 사용한다. 용도가 이거야. 그럼 거기 우리 책에 보니까 38페이지 38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 나오고 중요한 거는 AB가 모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된다. 음수일 때는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어. 산술계 쓰는 문제는 티가 나. 양수 조건이 뭔가 숨겨져 있거든. 그걸 찾아내서 양수 조건이 딱 보이면 산술계 의심하잖아. 오른쪽에 가면은 이게 내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돼가지고 합일정한 경우에 고배 최대값 혹은 고비 일정한 경우에 합의 최소값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산술계 평균이다. 우리 실제로 내가 지금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렇게 적었지만은 양변에 2를 곱해볼게. 2를 곱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지. a 플러스 b는 2 루트 a 이런 구조가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막 이런 구조야. 산술 기하 평균은 항상 어떤 애가 있고 얘 양수래 그 다음에 세모가 양수래 둘 다 양수일 때 이놈의 합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2배 루트 네모 세모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항상 이런 구조가 이렇게 있지. 실제로는 이 형태도 많이 쓰이지. 그래서 일단 뭐 좀 문제를 보면서 좀 해볼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봅시다. 유형 20번. (310번은) 310번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고 310번 요 문제를 골라볼게. 이거 보면 A 양수 B 양수이고 이렇게
이미 양수 조건에 이렇게 정직하게 손들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산술기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가 지금 12일 때 그럴 때 지금 AB의 최대값 AB 이거의 맥시멈 구하고 그때의 A하고 B 모두 구하는 지금 딱 얘는 뭐지? 합이 일정한 경우에 곱의 최대값 묻는 문제지. 그러면 A 양수 B 양수니까 얘를 네모라고 보는 거야. 2A 그 다음에 3B를 세모라고 보는 거지. 항상 이런 구조라고 했잖아. 항상 이런 구조니까 2A 더하기 3B는 뭐가 된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해. 2배 루트의 네모 세모 얘 두 개 곱했어. 6A B가 되지. 맞지? 여기까지 보셨지? 요게 지금 얼마냐면 12거든. 약분합시다. 약분하면은 루트의 6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소리야. 양변 제곱하면은 6AB 36이 될 거니까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그래서 곱의 최대값이 나왔어. 얼마냐면 2 되겠지. 곱의 최대값은 6. 그러면 등호 성립하는 순간 언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있어서 이거 조심해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뭐니? 이거니 혹시 이거니? 무조건 A하고 B하고 같다 이렇게 답하는 거 맞아 틀려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A하고 B다 맞아 틀려? 아니겠지?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이거 그지? 여기서는 이거잖아. 등호가 이런 구조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뭐였지? 네모하고 세모 같을 때였잖아. 내가 지금 얘를 네모로 보고 얘를 세모로 본 거지. 누가 같을 때야? A, B 같을 때가 아니라 등호는 2A하고 3B가 같을 때라고 적어야지. 알겠어? 등호는 이때 성립한다고 해. 무조건 A, B 같을 때가 아니라고. 다 암기하면 안 돼, 수학을. 2A하고 3B 같을 때야. 그러면 그때 A, B 값을 구하래, 얘들아. 그럼 2A가 3B니까 내가 3B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2A를 쏙 집어넣으면 되겠지. 등호 성립한 순간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4A가 되겠지. 4A가 10이니까 A 얼마 그때? A 3이 되는 얘기야. 맞지? 네, 그럼 여기 얘가 6이라는 얘기니까 3B가 얼마? B는 2가 되겠지. 3B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B는 A 3 B 2가 되겠지. 자,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A, B 값은 A가 3이고 B가 2가 되는 순간에 최대값이 된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자고. 또 우리 시간이 되게 답답해. 다음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집중 좀 해봐. 이거 말고 지금 하는 거 이거. 요거는 완벽히 좀 이해해야 돼서 봐봐. 312번을 가볼 건데 봅시다. 얘는 좀 별표 좀 해놔야지. 얘는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 지금 양수 XY 이렇게 나와 있고 X 더하기 Y분의 4Y 더하기 X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봐봐. 내가 지금 첫 번째 방식을 풀 건데 필기하지 말고 첫 번째 방식은 잘못된 풀이야. 잘못된 풀이를 내가 풀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찾아보라고. 그래서 봐. XY가 지금 모두 양수니까 내가 먼저 산술기하 표현을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양수, 얘 양수, 얘 양수지. 그러면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랑 같다.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러니까 얘는 y분의 4x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뒷부분도 볼게. 뒷부분도 얘 양수지. 얘 양수지. 양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쓰겠다는 거야.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런. 그러면 얘는 x분의 4y가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나는 가장 작은 애끼리 얘 가장 최소가 되는 순간 이놈끼리 곱했어.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냐면 4의 루트에 얘 곱하기 얘니까 x 사라지고 y 사라지니까 여기 16 되지. 그래서 4로 튀어나오니까 4, 4, 16. 잘 풀었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
4배 16이 없잖아. 그치? 쓸데없는 얘기야. 작년에 학교 시험에 이걸 이 방식으로 쭉 풀어놨어. 어디가 틀렸는지 제시를 하고 설명하고 올바른 풀이하시고 그게 문제였어. 서술형이야. 이걸 어디가 틀렸는지 내가 이렇게 찝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 잘못된 풀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요거는 맞자. 얘를 산술기에서 인정돼. 얘도 두 개를 양수니까 산술기가 인정돼. 그럼 봅시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한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최소값끼리 내가 곱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 볼게. 여기서 봐봐. 등호성립 조건이지? 등호성립 조건 볼게. 얘가 등호성립하는 순간 언제?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은 뭐냐면 x하고 y분의 4가 같을 때 이때지? 그러니까 얼마냐면 xy가 얼마일 때 4일 때 등호가 성립됐다는 얘기야. 이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은. 두 번째 거는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니까 이 4y라는 애하고 x분의 1이 같을 때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xy가 얼마일 때 4분의 1 때야. 그렇잖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같다 달라. 다르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얘가 최소가 안 나와. 거꾸로 얘가 최소가 되면 얘는 최소가 절대 안 된다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답안지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게 이거 이 틀린 풀이의 가장 원인이지. 산술기한 두 번 썼는데 두 개의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더라 이거지. 얘는 xy가 4일 때 최소가 돼. 얘는 xy가 4분의 1일 때 최소가 돼. 그럼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xy가 4분의 1이면서 4일 수 있어 동시에?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얘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답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되겠고. 근데 올바른 풀이는 이거지. 이거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산술기한 두 번 썼고 그러면서 일치 조건이 어긋났으니까 여기서는 전개를 먼저 해줘야 돼. 올바른 풀이 이거 지금 y분의 지금 4지. 이거 하고 4y에다가 x분의 1이지. 1차적으로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한을 딱 깔끔하게 한 번만 쓰는 게 정석적인 풀인 거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얼마 되지? 4xy. 자, 요런 문제 볼게. 그럼 xy분의 4가 돼. 요거 하면 얼마? 16. 요거 하면 1이지. 16에 렌드 했으니까 17. 맞지? 정기합 이동이야. 이렇게 정리해놓고서 그 xy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얘 양수야. 얘도 양수지. 그럼 산술기가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유놈 곱하기 유놈. 항상 구조가 이러잖아. 요런 구조겠지. 양수일 때 양수들이야 2배 루트 네모세모 이런 구조. 그런데 두 개 곱하면 x와 약분되니까 16만 남을 거고. 17은 그냥 따라다니는 상수라 생각하면 돼. 그냥 17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8, 2, 16에다가 17 더하면 아니구나. 16이 아니지. 8. 얘 4로 나가지. 17에다 8 더하면 25.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할게. 318번이야. 318번 볼게. 지금 요 312번을 내가 했는데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될 문제가 318번이라고.
소리가 들 테니까 잠깐 집중 많이 먹었으니까 하고 봅시다. 이거 볼게. 318번. 지금 앞에서 풀었던 312하고 요 놈을 좀 비교하라 이거야. 봐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문제야. 얘는 우선 얘를 우리 공동구모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 산술기가 쓰려면 역수관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렇지 않을까? 어떤 뭐 봐봐. 지금 이런 구조잖아. 둘 사이가 지금 역수관계가 되는 조금 약분되지? 곱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약간 팁을 주자면 산술기와 평균 쓸 때는 약간 역수관계인 애들끼리 약간 묶는 게 좋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A분의 B지. 얘는 당연히 B분의 A가 있으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지? 요놈하고 내가 B분의 A를 이렇게 따로 뺐어. 이렇게 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A분의 C는 C분의 A가 있으면 좋겠잖아. 여기 또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분의 C는 여기 C분의 B가 또 있지.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적을 수 있겠지? 공통분모니까 역수관계인 애들끼리 묶어주는 게 계산이 용이하다고. 우선 이렇게 1차적으로 분리를 해내고 여기서 볼게. 여기서 다 양수잖아. AB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다 양수야. 그럼 여기서 산수가 쓸 거야. 이 두 개는 큰 거랑 같다. 2배 루트 요거 하니까 얼마? 1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2배 루트 요거 곱하기 요거면 1이지. 얘도 2 루트 1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최소값끼리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최소값을 정답을 8이라고 적었어. 이건 맞아 틀렸죠. 이거 맞을 거 틀릴까 이거? 얘는 맞으니까 물어봤겠지. 쟤랑 비교하라고 했잖아 내가.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게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너희들. 고등수학을 했잖아. 되게 얍삽하게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도 맞출 거 낸다고. 지금 이거에 틀린 이유는 뭐였지?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럼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을 볼게.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면 각각 산술기와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최소값끼리 즉 2 곱하기 2 곱하기 8이라는 답을 뽑아냈는데 그럼 얘가 등호와 성립하는 순간 언제지?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지? 즉 A분의 B하고 B분의 A가 같을 때야. 즉 얘는 A, B가 지금 현재 양수인 상태니까 즉 A하고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 되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마찬가지로 두 개 같을 때잖아. 그러면 뭐겠어? C하고 A하고 같다는 얘기고 얘는 B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이 A하고 B 같고 B하고 C하고 같고 얘네들은 등호 성립 조건이 그냥 일치해버려. 모두 같을 때 대동단결 모두 같을 때 이때는 그냥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했을 때가 답이 됐다고. 되겠니?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풀이가 안 나와.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316번을 얘도 잘 나오는 애지. 그 대신에 자주 등장하네. 나는 오히려 317번을 가볼게. 318번 좀, 316이 좀 쉬우니까 317번으로 여기 지워야 돼. 이거를 쓰는데 이걸 잡아. 317번. 317번도 내신 문제 많이 나오는데 319번도 많이 나와. 다 많이 나가니까 317번. 어차피 다음 시간에 그 기출 구동할 때 다 풀어볼 문제들이야 이것들. 317 가보면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 5A 빼기 1 A 빼기 1 얘가 K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 문제야. 그럼 산술기하는 항상 역수로 가는 게 역수관계를 만드는 게 용이하다 이랬어. 봐봐. 내가 10을 변할 건데 여기 잘 봅시다.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게 넘어가면은 A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양수 조건이 필요한데 A 빼기 1이 0보다 크네요. 그러면 A 빼기 1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얘는 있잖아. 분모에 깔끔하게 있으니까 얘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겠어. 예, 우리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 있잖아. 줬다 뺏는 거 있지?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나는 요놈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이런 식으로
약분이 용이하게끔 9에 a 마이너스 되면 딱 얘랑 같이 약분되잖아. 이런 식이 되면 좋겠지. 그렇지 않을까? a 마이너스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곱했을 때 뿅 약분되니까. 그러면 얘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9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여기 다시 플러스 9 해주면 원심과 변화가 전혀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은 안 되네. 그러면 플러스 8.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다음에 지금 a 마이너스 양수니까 요거 양수야 얘도 양수야 여기서 선수리가 쓰겠다는 거지. 선수리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요놈 곱하기 요놈 짝분되잖아. 9에 a 빼기 요놈하고 a 마이너스 얘를 곱하면 얘가 짝분되지. 그 다음에 상수 8을 그냥 따라다녀. 이렇게 8 그러면 여기 3으로 나올 거니까 3이 6에다가 8 더했어 14지. K의 최대값은 14지? 그렇지, K의 최대값은 정답은 1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9번까지 하고 저것한테 줬고 그 다음에 319 319 마지막으로 볼 건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가 3보다 크네. 그럼 얘 3 넘어갔을 때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내 목표는 뭐지? 내 목표는 이 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치? 양수이네. 그럼 얘는 있어. 근데 뭔가 분자가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거는 실제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 나눗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나눗셈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식을 변형해서 x 마이너스 3 얘를 x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이잖아. 플러스 이렇게 적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얘가 약분되니까 누구 남자가 x 남지? 그 다음 뒷부분은 x 빼기 3분의 4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풀었던 317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야. 잘 봐봐. 얘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거니까. 왜냐면 딱 이렇게 해놨더니만 이 형태가 나왔잖아 지금. 그치?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x-3 양수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만들어야 되고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얘를 변형을 해야지. 그래서 마찬가지 문제로 얘를 x-3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 다시 넣어주면 되지. 원심과 변화가 없으려면 이렇게 되면 원심과 변화가 없을 거고 여기서 이제 양수 조건 2개 만들었으니까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유놈 곱하기 3이지. 얘 2개 양수니까 4가 되지. 그 다음에 3은 그냥 따라주면 돼. 되겠어? 됐니? 서다 얼마니? 여기서 2 나오니까 4에다가 3 더했어 7. 아마 다음 복수 시험에 이 세 문제 모두 다 구경할 거야. 다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좀 껐다가 할 텐데 노래 사람이 좀 늦게 어디 요거 선수 대표는 구조가 이거든. 네모 더하기 3호가 2배 루트 네모 3호지.
또 얘를 양수면 2배 루트에 요거요. 알았어? 2분의 1인데 실제로는 이거 원래 이거잖아. 이게 이건데 실제로는 양변 이거 이게 훨씬 많은데. 오늘 시간이. 아니 아니. 아, 또 여행? 그러면 일주일쯤 오는 거죠. 화수목금 월화. 다음 주 화요일 아, 맞다. 24일까지. 저게 어. 최대나 최소 다 상관없이 저거 네모도 하고 최대 최소 내가 지금 여행을 가는 건데. 그치, 양수 조건 있을 때 저게 항상 성립이 돼. 다뭐 양수이면 다 그치. 양수이면은 저게 항상 성립이 돼.